30. 혹시 정신이 멍하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시면서도 40세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의 시작이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약 10명에서 15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치매 진단을 받았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는 56초마다 1명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실은 혹시 그 원인이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약장에 있는 약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약들이 안전하고 일상적이며 심지어 필수적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엄청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이것입니다. 90% 이상의 노인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 중 최소 하나가 1년도 안 되어 뇌의 핵심 기억 중추를 28% 이상 수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약업계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노인들의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동일한 약들을 판매하여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거나 멍해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3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계열의 약물은 단 2년만 사용해도 노인의 치매 위험을 49%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급격한 기억 상실과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9가지 약물을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약부터 뇌를 파괴하는 약까지 순위를 매겨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은 수백만 명에게 아주 무해한 증상으로 처방되지만 이는 여러분의 뇌에 있는 핵심 기억 중추를 조용히 수축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적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신 혼미나 건망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9번째 약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위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거의 모든 노인의 약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도 전에 이미 뇌를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약물 디페니드라민. 이것은 수백만 명이 수면을 돕거나 알레르기를 완화하거나 감기 증상을 줄이기 위해 의존하는 분홍색의 작은 알약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더 잘 자기 위해 복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내부에서는 디페니드라민이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인 해마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디페니드라민은 항콜린제라고 불리는 약물 그룹에 속하며 이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화학 물질은 뇌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기민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뇌가 노화될수록 뇌는 자신이 가진 아세틸콜린의 모든 부분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이 그 과정을 방해할 때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성 약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54%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디페니드라민이 포함된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특히 PM, 야간용 또는 알레르기 완화라고 표시된 제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위장된 베나드릴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라타딘과 같은 더 안전하고 비진정성인 대안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지 않아 노인의 장기 사용에 더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절대 갑자기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8번째 약물 프로톤 펌프 억제제 프리로색, 넥시움. 이 약들은 위산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속쓰림, 위식도 역류 질환 등으로 인해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들은 흔히 무해하고 위에 순하다고 홍보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PPI는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
집중력 및 기분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PPI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사용자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4% 더 높았습니다. PPI는 위산을 너무 공격적으로 억제함으로써 B12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및 뇌세포 신호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슘까지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PPI는 또한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유발인자로 여겨지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 PPI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파모티딘과 같은 H2 차단제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약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DGL 감초를 씹는 것도 인지 손상 없이 증상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약물 방광 조절 약물. 이 약은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자주 처방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약은 9번째 약물에 의해 손상되는 것과 동일한 뇌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하여 작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옥시부티닌은 더 순한 항콜린제보다 혈액 뇌장벽을 더 쉽게 통과하여 해마의 기억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2019년 연구에서 65세 이상으로 옥시부티닌과 같은 강력한 약물을 1년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9% 더 높았습니다. 이는 거의 2명 중 1명꼴입니다. 잠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노인 환자들은 인지 부작용에 대해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미라베그론과 같은 새로운 약물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기억력에 현저하게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번째 약물 스타틴 조코르, 리피토.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심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필수품입니다.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은 신경 신호가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보호막인 수초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공격적으로 낮추면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요소도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3년 이상 스타틴을 복용한 노인은 경도 인지장애 위험이 26%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은 모든 스타틴이 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 같은 일부 약물은 혈액 뇌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않아 인지 부작용 측면에서 덜 위험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수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해왔고 멍함이나 건망증을 느낀다면 의사와 복용량 감소 또는 대체 전략에 대해 논의할 때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약물 벤조디아제피나티반, 발륨, 자낙스. 이 약들은 불안과 수면 문제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이들은 뇌의 진정화학 물질인 가버를 증가시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51% 증가했습니다. 이 위험은 디아제팜과 같은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에서 더 컸습니다. 발생하는 현상은 일종의 화학적 진정이며 이는 신경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뇌는 빠르게 학습하는 것을 멈춥니다.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종종 안개 속에 있거나 단절된 느낌 또는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몇 주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했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스피론과 같은 비진정성 항불안제나 불면증 및 불안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점진적인 대안을 사용하며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줄이십시오. 4번째 약물 아미트립틸린. 아미트립틸린은 통증, 불면증, 심지어 때로는 편두통에도 흔히 처방되는 오래된 항우울제입니다. 놀라운 진실, 이 약은 순환하는 약물 중 가장 강력한 항콜린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 대규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아미트리틸린과 같은 항콜린성 약물을 10년 동안 높은 누적 용량으로 복용한 사람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54%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닙니다. 다음 사실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는 정상 위험의 절반 이상입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밤에 복용하는 저용량 아미트리틸렌조차도 느리고 숨겨진 뇌능력의 침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상은 조용히 발생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경통에는 둘록세틴이나 가바펜틴과 같은 대안이 항콜린성 부담 없이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을 위해서는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과 같은 최신 항우울제가 일반적으로 뇌에 더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세 번째 약물 파록세틴. 파록세틴은 우울증과 불안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파록세틴은 중요한 항콜린성 특성을 가진 유일한 SSRI입니다. 이는 뇌의 아세틸콜린에 간섭한다는 의미이며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과 같은 다른 SSRI 계열 약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21년 주요 검토에서 파록세틴 사용자들은 처음 12개월 이내에 단기 기억력, 언어 기억, 주의 지속 시간에서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미국 노인병학회는 파록세틴을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목록인 비어스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복용 중이라면 더 잘 견디고 유사한 인지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두 번째 약물 항정신병제 세로켈, 리스페달, 자이프렉사. 이것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항정신병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우려됩니다. 이 약들은 원래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노인 환자들에게 수면 문제, 불안 또는 치매 관련 행동 변화에 대해 허가의 사용으로 자주 처방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심각한 정신질환에 사용되어야 할 약물들이 단지 혼란스럽거나 불안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요양원과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행동 증상으로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노인들은 12개월 이내에 인지 저하가 악화될 가능성이 71%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치매 이력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약들이 뇌졸중, 급사, 심각한 진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작용 방식은 가혹합니다. 이 약들은 도파민을 억제합니다. 도파민은 기분과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실행 기능과 기억 처리에 필수적인 화학 물질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급락하면 뇌는 느려지고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것이 항정신병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이 종종 느리고 감정적으로 무표정하거나 좀비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약들 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왜 처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많은 경우 행동 증상은 비약물적 중재를 통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째 약물 항콜린성 다약제 복용 숨겨진 위협. 여러분은 이 목록의 맨 위에 단 하나의 알약을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노인의 급속한 치매에 가장 위험한 기여를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콜린성 특성을 가진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의 조용하고 점진적인 영향입니다. 이는 항콜린성 다약제 복용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수면을 위해 디페니드라민, 방광 문제로 옥시부티닌, 그리고 통증으로 아미트리틸린을 복용합니다. 각각은 단독으로는 경미한 기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함께 복용하면 그 영향이 증폭되어 누적된 항콜린성 부담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2022년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가장 높은 항콜린성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10년 이내의 치매 발병 위험이 120%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위험이 2배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디오 전체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이어야 합니다. 약물 유발성 치매는 종종 가역적입니다. 부담이 해소되면 많은 노인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명확성, 에너지, 그리고 기억 능력을 되찾습니다. 뇌는 회복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회를 줄 때만 가능합니다. 다약제 복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예방 가능하며 이는 우리의 고령화 인구의 뇌에 대한 숨겨진 의료 위험 1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의사와 약물 검토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중요한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는 40세 이상 남성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99%가 간과하는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어떤 광고에서도 들을 수 없는 작은 일일 습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